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돈입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 항상 존경하는 우리 신원아 교수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예, 오늘 쉽지 않은 주제인데,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원에서 저한테 주제를 주셨는데, 다시 자살 1위, 위기의 한국 사회를 위한 교회적 성찰과 대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좋아서 그냥 제가 이 제목을 쭉 썼고요. 실은 제 마음속에는 다시 자살 1위가 아니라 항상 자살 1인데, 그 제목으로는 뭐 딱히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잘 따랐습니다. 위기의 한국 사회를 위한 교회적 성찰과 대안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가 대안을 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살이 한국에서 많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조사가 마지막 조사입니다. 보통 요 9월 달이 지금 저희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적표 받는 기간입니다. 예, 매월 9월 한 말,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계청에서 전년도의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자살 사망자의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최종적인 자살한 사람 숫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저희들 성적표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보고가 2024년 9월 달에 나온 23년도 결과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 해에 13,978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예. 대부분 다른 데 가면 놀라고 이러는데 예. 오늘 강의가 온라인 중심이라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요. 예. 예. 하루 평균 3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에 한 1.5명, 2시간이면 한 3명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27.3명이다. 이게 27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10만 명 중에 한 해에 몇 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느냐? 27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네. 14,000명이라고 하면은, 육군 1개사단이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뭐 기갑부대 뭐 이런 게 많으면 한 10,000명 되는 것 같고, 보호병이 많으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개사단이 한 해에 전멸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재난입니다. 재난. 이게 뭐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실은 막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건 이건 재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으니까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어느 도시에서 지하차도에서 물이 넘쳐 들어오는 바람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재난이죠. 뭐 막을 수 있었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큰 물이 일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일까? 그 다음에도 고장소에서 또 그렇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1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물난리가 나서 1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자연재해나 뭐 이런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인재예요. 막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매년 그렇게 반복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 문제가 OECD 국가 중에 1위 한 지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가 자살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우린 그걸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살은 우리나라의 상시적 재난이다. 우리나라는 상시적 재난 상황 속에 있다. 변함없이 항상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망 원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암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월등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가 심장질환, 심장 갑자기 쇼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폐렴,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다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아마 세계의 사망 원인 10위 안에 자살이 껴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유일하다고는 안 할 텐데 아마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 폐혈증, 코로나19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 많죠? 주변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들 있죠. 근데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아주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자살병 걸렸다 이럽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자살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자살병 걸린 사람이 당뇨병 걸린 사람보단 많다.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진 않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당뇨로 인해서 죽듯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자살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시는 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당뇨병 환자보다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당뇨병 증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먹는 거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국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병원 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되는 약을 먹어야 되고 더 심하면 큰 병원 가야 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더 하면 인슐린 펌프 달아야 되고 더 가면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할 게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요. 어딜 가야 돼요? 정신병원을 가든지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너무 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이 정도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것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여러분 주변 당뇨병 환자들은 꽤 많이 알고 있죠. 누구누구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모르죠. 저게 정답입니다.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뭔가 해결점을 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잔소리도 할 수 있고 저도 당 수치가 20년째 120인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요 저한테. 네, 계속 뭐 조심해라 잔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자살하려는 사람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도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밝히질 않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숨겨지고 죽음까지 곧바로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여러분 생각 머릿속에 여기 껴야 될 것 같은데 안 껴있을 사망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아닐까요? 네,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살 사망자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확 줄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예, 근데 이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적인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통계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 보시면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담대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좀 놀란 척도 해주시고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놀랍죠? 꽤 끔찍한 얘기인데 실은 우리 이 얘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보는 부분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자, 10대, 20대를 보세요. 20대. 위에 중간에 보시면 22.2라고 써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살률입니다. 20대의 10만 명당 한 22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한 해. 아까 평균은 27명이라고 그랬죠? 평균보다 낮습니다. 네, 사망자가 적다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 밑에 52.7%입니다. 52.7%는 못 가요. 예? 맞습니다.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20대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은 뭐냐?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전 저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 통계표를 붙잡고 막 보고 있는데 50%? 이건 뭘까? 해서 제가 어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막 조사를 했어요. 이게 뭘 표시할까? 근데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비율이에요. 이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20대, 10대의 비율이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2.7%까지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10대도 46%죠? 거진 절반이에요. 전에 여기가 한 40% 정도 됐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이슈 중에 하나가 10대 자살입니다.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30대도 4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망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40대 장래는 여러분 가끔씩 보시죠? 5건 중에 하나는 자살입니다. 50대는 꽤 많습니다. 50대 장래 중에 10건 중에 하나는 자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하신 분들 장례식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많다는데? 별로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두 가지죠. 본인들이 숨겼거나 유족들이 숨기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 척하거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상당히 많은 수의 지금 자살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들 모른 척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숫자입니다.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어디죠? 50대입니다. 맞습니다. 50대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자살률로 치면 어디가 제일 높죠? 예, 80대 이상. 어르신들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평균이 27이라고 그랬으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연령대별로 거의 계층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들 자살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60명, 평균에 비해서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인데 실은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겁니다. 이 기사 사진을 제가 뽑아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에 이때가 노인 자살률의 피크였습니다. 몇 명이죠, 자살률이? 127명.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하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자살 문제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는 노인 자살률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뜻은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연령대는 많아졌다 라는 겁니다. 노인 자살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자살을 하느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병 걸리고 돈 없고.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인가요? 1위예요. 압도적인 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잘 산다고 그러는데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다들 그 말씀하세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대책이 없다. 어르신들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까요?
아마 70? 네. 60 살면 다행이고 한 70 살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몇 살까지 사냐? 지금 90이 됐는데 아직도 생생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 남자의 고독사라고 일본 책인데 거기 보면 참 제가 충격적으로 봤어요.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노후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90살이 됐어요. 그럼 그 모든 인생이 끝났을 것 같죠?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10년 더 살아야 돼요. 100살 살아야 되니까 10년 더 살아야 돼요. 10년 노후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드시죠. 한 60까지 벌다가, 이것도 다행이지만 60까지 벌다가 본인 생각에 한 10년은 자식 덕 보다가 내가 가면 된다 생각했는데 70이 됐는데도 아직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타적 자살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데 그건 뭐냐? 자식들한테 짐 되느니 내가 먼저 가겠다. 내 스스로 먼저 그냥 끊겠다. 그 다음에 생의 가치죠. 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억울함입니다. 이게 그 분노라는 개념인데 프로이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분노가 안에서 쌓이면 밖으로 표출하면 범죄가 되고 안으로 향하면 자해나 자살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분노가 많으시죠. 예. 예전에는 10대들이 무서웠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더 무섭죠.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할아버지 모습은 뭐예요? 인자하고 점잖으시고 이건데 요즘은 무섭잖아요. 시위 현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동력이 뭐예요? 분노예요. 화가 나서. 이 사회가 이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말, 더 말하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찾아와 보지도 않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어르신들은 다 자살이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국가별로 연령대별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만 어르신들 자살률이 확연히 높고 좀 안정된 나라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안정된 나라들, 뭐 영국, 일본,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평균보다 낮아요. 평균보다 낮아요. 왜 그렇겠어요?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래요. 안정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왜 127명씩 되던 자살률이 60명이 됐을까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한테 뭘 했어요? 기초노령연금. 전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요 돈만 있어도 어르신들이 죽지 않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자살 예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 정도 돈만 이렇게 대들이면 죽지 않고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숫자를 말하고 싶은데 제가 실수할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40, 50대입니다. 예, 40, 50대 자살이 많다고 그랬죠? 그 둘을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000명이 자살하는데 요 연령대 두 군데서만 5,000명이니까 상당수가 되지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이 하느냐? 평균 2.3배입니다. 평균 2.3배가 남자가 자살을 많이 합니다. 예. 시도는 여자가 더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쯤 오면 이때부터 한 3배 차이가 되기 시작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남자의 그 비율이 더 많아집니다. 40, 50대 남자들, 이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자살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도 꽤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예, 40, 50대 남자들이 자살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40, 50대 남자들은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자기가 누군 줄 모릅니다. 40대 남자, 50대 남자 쿡 찍어가지고
당신 누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연봉하고 직책입니다. 연봉하고 직책인데 이때 나이쯤 되면 날아갑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평생을 뭘 위해서 살았느냐? 그냥 이거 성공하려고, 이 직책 얻으려고, 이 연봉 얻으려고 매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사라지고 나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그 40대 남자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심층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위기의 때니까.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한 40대쯤 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부분 회사를 때려치려고 합니다. 예.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버는 이 월급으로 애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 자기 노후까지 걱정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회사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자영업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자영업 중에 뭘 했을까요? 치킨집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알고 있는데 딱 이 패턴으로 갑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그게 망하고 나면 답답한 문제입니다. 모든 빚을 끌어다가 대출 끌어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딱 망하고 나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남는데 그게 나머지 인생에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 50년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인생에 책임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예, 대부분 가정이 생각날 겁니다. 내지는 이럴 사람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대부분 아내가 생각날 겁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제일 무서운 데가 집이고 제일 무서운 게 부인이 아니고 마누라입니다. 예,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꽤 됐는데 참 재밌는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중앙일보하고 한국심리학회하고 행복지수 조사라는 걸 했어요. 예.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40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죽겠죠. 자살을 하겠죠.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놀랍게도 40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제일 불행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을 마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은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또 거기 재밌는 걸 보니까 직장인과 대학생은 평일 저녁이 행복하답니다. 주말이 행복하답니다. 여자들은 평일 낮 시간이 행복하답니다. 남편과 애들이 없을 때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40대를 지나간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조사가 잘 맞는다. 이때가 남편 월급은 최고로 좋고 애들은 다 키워놔서 시간도 있고 체력도 좋고 놀기에 딱 좋을 때다. 그래서 조사가 맞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남성들이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내가 위로받을 곳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때지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을 때는 아닙니다. 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계발서, 무슨 성공하고,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안에 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부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 베스트셀러의 절반 이상이다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에 끼질 못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성공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에 없어진 거예요. 제가 비유를 뭐라고 드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행기로 치는 이륙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이륙해서 나르는 법만 배웠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 착륙하는 법은 못 배웠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막 이러고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법을 못 배웠다 이 말이죠. 요즘은 그래도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윗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하시고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읽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맥을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제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좀 길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청소년들입니다. 저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실이 죽음의 교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10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어느 언론사랑 껴가지고 청소년 의식조사라는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거기다 대놓고 이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 그랬더니 29%가 됐습니다. 약 한 30%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죽고 싶다라는 충동,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충동을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 정도는 오차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 자살 생각을 했던 아이들에게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번 그랬다는 거예요. 4번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조사를 시켜놓고서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해가지고 온 걸 결과를 보고서는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맞는 걸까 싶어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시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얘한테 야 아빠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30%가 4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 닮아서 웃긴 소리를 잘합니다. 이 설문조사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1년에 딱 4번 죽고 싶대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설문조사인 걸로 예, 밝혀졌는데 너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도 4명 중에 1명은 지난 1년 동안 4번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평균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주로 자살 예방을 40대, 50대 남자들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령대 청소년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길래 오히려 저는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 남자들, 40, 50대 남자들에서는 왜 관심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대부분 해요. 그죠? 저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해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그거는요, 도덕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자살하면 안 되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인간이 태어나서 자살하면 안 되지. 이런 도덕의 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지난 1년 동안 4번씩 이 담을 넘어갔다 온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담을 한 번 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쉽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담이 도덕의 담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무너뜨려 놓은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꽤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더 제가 무서운 결과를 하나 받았는데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곳이 있대요. 아마 정부 기관이겠죠? 도에서 하는 거겠죠.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 우울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19%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됐대요. 자해를 했던 아이들이 20%래요. 5명 중에 1명은 자해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살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한 번 이상 자살 생각을 해본 아이들이 22%래요. 한 반이 한 30명 정도 된다면 6명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봤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뿐이 아니라 계획까지 잡았던 아이들이 7.3%니까 한 2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을 아예 시도를 해봤던 애들이 3.5%라는 거예요. 그럼 1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고위험군에 있는 애들, 지금 자살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2.5%니까 역시 1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교실은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한반 안에 지금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애 하나, 이미 경험을 했던 애들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대여섯 명씩 이렇게 있어요. 저는 죽음의 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란함도가 특별히 높을까요? 제 생각엔 전란함도가 특별히 낮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 그냥 정말 이 자살이라는 게 청소년들에게는 애들이 저희들 표현 분석인데 애들이 자살하는 그 방법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였는데 고등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사명이 있으니까 달려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설교하라고 하면 절대 안 가죠. 예, 상황이 어떨지 제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예요. 미션 스쿨도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 저를 부르니까 자살 예방 교육 시킨다는데 가야지. 갔습니다. 강당에 한 700명 정도가 전교생을 모아놨습니다. 2시간 동안 의무교육이 2시간이거든요. 2시간 동안 저보고 죽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거기서 기적을 맛봤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명이 얘기하면 한 명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00명이면 몇 명까지 떠들 수 있어요? 350명까지 떠들어야 되는데 제 느낌은 그냥 700명이 떠드는 것 같더라고요. 쫙. 고3 애들 자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을 다 그냥 강당 바닥에다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의자도 없이 바닥에다 앉혀놨는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막 선생님들이 한 5, 60명 되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로 뻥뻥 차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이라도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 2시간을 제가 온갖 원맨쇼와 영상 틀어주고 연예인들 나오는 또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틀어주고 막 이러면서 2시간을 했어요. 끝났는데 기진맥진했죠. 그래서 교무실로 들어왔는데 어느 선생님이 남학생을 한 명 데려왔어요. 얘가 교수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답니다. 데려왔는데 남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여리여리한 학생 있잖아요. 고급 타입이에요. 와가지고 걔가 첫 마디가 저거였어요. 아빠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근데 말이 작년이지 6개월 전이에요. 네, 6개월 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턴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가 망했고 사업이 망하니까 가정이 깨졌고 누나는 엄마를 쫓아갔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아빠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 뭐 재산을 할 게 없으니까 그 단칸방에 전혀 모르는 동네 시골에서 단칸방에 둘이 산 거죠. 한 3달 지나니까 아빠가 아빠는 죽으련다. 너는 엄마한테 가라. 그럼 아빠 그러면 안 돼요. 뭐 이거를 한 2달 하다가 얘가 소리를 지른 거죠. 맘대로 하라고. 나 엄마한테 갈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서 아빠가 진짜 자살했어요. 얘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서 얘가 다 수습을 한 거예요. 119 부르고 응급실 같이 가고 장례까지 얘가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엄마랑 사는 거죠. 얘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정말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손이라도 잡거나 뭐 안아주기라도 하면 펑펑 울 것 같은데 제가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이니까 참나보다 싶어서 놔뒀어요. 내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참더라고요. 근데 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참 가슴이 아픈데 내가 무너지면 엄마랑 누나랑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누가 또 자살할까 봐. 그 슬픔, 이거 티를 못 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울고 해야 이게 해소가 되는 건데 울지를 못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교수님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빠가 왜 자살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자살을 하면요, 그 집안에서 자살이라는 건요,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자살했어요. 아빠가 자살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상처가 될까봐 말을 못 꺼내요. 그냥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얘가 좀 풀릴 텐데, 왜라는 질문을 못 던져본 거예요, 엄마한테.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이런 얘기를 못 던져본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걔가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나 같은 애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충격받았어요. 나 같은 애들이 많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0, 50대 남자들이 자살이 많다고 그랬는데 40, 50대 남자들이 자살을 하면 그 밑에 자녀들은 10대, 20대고 부모님들은 70대, 80대고 그러니까 부인 있고 아니 어느 연령대도 이 자살에서부터 뭐 괜찮다라고 하는 연령대는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자살 문제에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연령대 내지는 지역 내지는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